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혼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첩이라는 개념이 있고 후처라는 개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냐, 개념 정리를 일단은 해야 됩니다. 예전에 재벌가의 사람을 후처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제 세 번째 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언론이. 근데 그거는 전혀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가 본처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산다. 그러면 그거는 첩이 됩니다, 첩. 본처가 죽었거나 이혼을 한 상황에서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산다. 혼인신고를 하면 후처죠. 결혼을 했다면 다른 여자하고. 그런데 그 혼인신고는 안 하고 산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혼 관계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첩이라는 거는 본처가 있는데도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사는 것, 다른 여자하고 지내는 것, 딴 살림을 하는 것, 그거는 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벌가의 결국은 회장의 첩인데도 그걸 후처라고 표현한다든지 세 번째 부인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는 본처가 죽었다 라고 전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완전히 본처하고 회장 사이가 완전히 갈라서 버렸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이 되는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들이 왜 중요하느냐, 그거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왜 그러냐, 결국은 이 후처 개념이라든지 첩의 개념이라든지 사실혼 관계 개념은 남자의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자가 의존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갑자기 마음의 변심을 해가지고 여자를 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같이 지금까지 믿고 남자 믿고 살았다가 갑자기 붕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재산 분할을 해주라.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재산을 그래도 생존에 같이 산 동안에 생존을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사실혼의 배우자를 전제로 했을 때 사실혼 관계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혼인신고만 안 했지 거의 이제 결혼 생활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혼인생활을 신고만 안 했지. 그러니까 생존 중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팽 당할 수는 없는 거죠.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요, 사실혼 관계를.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혼 관계는 죽어버리면은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못 해준다. 죽어버리면은. 생존에 있을 때만 보호를 해줘요. 갑자기 죽어버리면은 닭똥 갈고 오리알 돼버린다 이거죠. 왜? 상속권도 없고 재산분할 청구권도 없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인들한테도 재산분할 해주라, 일자리 청구권 내주라 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첩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첩은 더 보호를 못 해주죠. 첩이라는 거는 중원이에요, 중원.
그러니까 축첩을 말하는 겁니다. 축첩. 옛날 조선시대 때야 본부인이 있고 후처를 첩을 들여가지고 축첩을 하는 것이 중원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우리 법제도화에서는 축첩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이 다 중원이거든. 첩을 들이는 거는 중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으로 보호를 못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첩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애를 가져야 된다. 애를 가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이 애첩이 된다. 애첩이 돼야만이 그래도 생전에 그 남자로부터 재력을 일부 이전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애가 없으면 언제든지 변심해보면은 팽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있으면은 설령 나를 팽을 하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죽더라도 상속권을 가지니까 그 재산의 일부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애가 있으면 확실히 사랑을 하게끔 더 마련이죠. 왜? 말년에 애를 본받게 되니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조강지처보다 어떻게 보면 애첩이 재산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간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실제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은 조강지처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복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 자식들 사이에서는. 애첩하고 조강지처 사이에서는 서로가 자식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복 형제끼리 상속세 싸움이, 상속재산 싸움이 엄청나게 살벌하게 이루어진다. 남자가 죽고 나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사례를 하나를 들어보면은 24살 때 가정교사로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 2, 3학년인 딸 애들을 본인이 15년 동안 거의 사실혼 관계로 있으면서 대학교까지 졸업시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 사업을 도와가지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가지고 재산이 150억 이상이 됐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심혈관 계통으로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유언도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상속권도 없고 재산분할 청구권도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동안 자기가 기여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공로가 분명히 있는데 그냥 맨손으로 나가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애들아 나 위자료로 20억 재산분할로 30억을 달라 50억을 달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들은 아무 말 못하고 친척들이 나서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런 일 없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송을 하는데 결국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이 그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패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강제 조정이. 재산 형성에 그 어떤 일조를 했다. 그게 이제 법원이 재판부에 이제 고려가 됐는지 그거는 그 속사정은 모르겠는데 강제 조정이 이루어져서 25억의 예금을 양도해라 라고. 그러면 이제 그 상속인들이 애들이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이의 신청을 안 했어요. 그냥 그걸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다 원만하게 이제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했지만 그쪽 변호사들이나 세무사들은 상속세 신고한 사람들은 다 원만히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세금 문제를 생각을 못했다. 과세관청이 이렇게 보니까 판결문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안 줘도 될 돈을 상속인들이 줬다 이거예요. 사실은 관계에 있는 그 당사자한테, 일방의 당사자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증여다. 그 여자한테 준 거는 증여다. 의무가 없는데 줬다. 그러니까 증여고. 그리고 그 상속인들은
그 법원의 조정에 의해 가지고 돈 25억을 줬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25억을 뺀다. 상속채무로 공제해 가지고 신고를 했다 이거예요. 70억을 상속세 70억을.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거는 상속채무 공제 못 해준다. 왜? 그거는 의무가 없는 거를 본인이 임의로 준 것이다. 아니, 법원에서 주라고 해서 준 거다. 그러니까 채무가 맞지 않느냐. 아니다. 그거는 조정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거부하면 되는 거였다. 그런데 본인들이 거부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지 않느냐. 그거는 본인들이 임의로 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과세를 한 거죠. 상속세를 더 내라고 33억이나 더 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받은 사람은 사실혼관계 당사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상속인들은 상속인대로 다 같이 소송을 별개로 시작을 했는데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패소됐어요. 왜? 법원은 맞다. 과세관청 주장이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 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 문제를 결국은 모른 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일은 그래도 없었을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기억이 됩니다. 사실혼관계 부분에서 이런 세금 문제가 항상 문제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